김현태 단장도 민주당이 지금 군인들을 이용해서 폭동을 유발하려고 했다. 그 느낌을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 의원이 곽종근에게 당에서 믿는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어제 성일정 의원이 직권으로 국방위를 열어서 김현태 단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항의한다고 국방위를 아예 그냥 파행으로 몰아갔어요. 네. 본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이 국민의힘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증인들 막 부르고 할 때는 지들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다가 김현태 단장이 민주당과의 회유설 이제 폭로한다고 하니까 아예 다 나가버렸거든요. 만약 김현태 단장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도망갈 이유가 없죠. 네. 나와서 반박하고 김현태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꼬리를 마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김현태 단장이 어제 국방에 나와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곽종근을 회유했다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대부분 다 진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있는 사실을 계속 왜곡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선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김현태 단장의 이런 증언을 통해서 본인들의 거짓이 밝혀질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를 다 회피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회피한 의도는 김현태 단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당위성을 축소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는 모양새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뭐 이거 막 거부하면서 나갔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당이 진짜 고소고발 좋아하잖아요. 만약 김현태 단장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벌써 고소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민주당 전문위원이 이제 대세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준다고 한 발언. 박범계가 메모지 쓰면서 곽종근한테 이거 말 똑바로 해라. 아까랑 다르지 않느냐. 다그쳤다는 거.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민주당은 고소를 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나라가 뒤집혀야 될 엄청난 이 회유 외압 스캔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헌재에서 윤상현 의원의 말처럼 김현태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이 폭동 유도라는 것도요. 김현태 단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오히려 시민들과 그리고 국회를 막아서고 있던 보좌진 당직자들과 충돌을 피하려고 창문 깨고 들어가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폭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화기를 터뜨리고 막 오히려 군인들 막 총잡고 흔들었잖아요. 안기령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막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켜서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 긴박하게 이런 폭동 상태로 몰아가려고 민주당 자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비상계엄을 더 위험한 일로 만드는 것도 그 총잡고 흔든 안기령 같은 사람들이 주도했다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현태 단장도 민주당이 지금 군인들을 이용해서 폭동을 유발하려고 했다. 그 느낌을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과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707 특임 부대원들 같은 경우에도 맞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맞아서 타박상이나 이런 것들을 입은 군인들도 많은 상황인데 끝까지 지금 군인들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애초에 총알도 가지고 간 적이 없다는 점이 지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김현태 단장이 했던 말 중에 지금 민주당의 모 의원이 곽종근에게 당에서 믿는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또 민주당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에 이제 국방위 회의 때 와서 지금 곽종근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 그때 회유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12월 10일이면요. 지금 2차 표결 거의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회유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민주당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것은 곽종근에게 붙여준다고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해놓고 이후에 결국에는 또 안 붙여줬다고 합니다.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있어서 민주당의 민낯이 계속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곽종근도 민주당으로부터 철저하게 이용을 당한 건데 이제 와서는 본인도 발을 빼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위증이라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코인에 올라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행히 김현태 단장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곽종근과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하나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단전도 대통령이 아니라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지시였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 압수수색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정말 수사기관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 단전 이슈로 국회 측에서 막 이거 대통령의 지시였다, 뭐다, 단전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주말 사이 뉴스를 엄청 크게 냈잖아요. 네. 근데 김현태 단장이 나서서 아이 그건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곽종근의 개인 판단이었다고 딱 선을 그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이슈를 더 부각시키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언론사 헤드라인이 단전 의혹을 알아보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거다라고 떠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패턴이 지금 몇 달째 반복되는데 언제나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대통령과 일치하는 진술을 누가 나와서 해요. 그러면 국회 진술이 가로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검찰이나 경찰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 기사가 나갈 수 있게 압수수색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또 이슈를 또 대통령 공격하는 쪽으로 바꿔버려요. 네. 이게 완전히 민주당 쪽과 지금 검찰, 경찰이 짜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면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계속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부대변인님은?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저는 이미 사정기관들을 마비시키고 좌파들이 길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서 경찰에게 또 그걸 부여를 했었고요. 네.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대부분 박탈을 해서 또 경찰에게 또 부여를 하면서 경찰의 언더도그마 정서를 이용해서 굉장히 경찰 조직을 길들여 놨었습니다. 소위 그 586 기득권들이 길들여 놓은 상태였고 또 공수처라는 굉장히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실상 세금 먹는 하마죠. 제대로 기능도 하지 못했던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면서 문재인과 좌파 세력의 정치 보복을 이용해서 그 기구를 이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공수처가 그런 기구로 도구로 사실상 이용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런 모양새로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좌파 세력과 결탁해서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도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보도가 나온 내용들이 또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네. 공수처로 이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12월부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여줬던 모습은 불법 영장으로 대통령을 불법 구속시키려 했던 그 의도가 다분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명분은 내란죄였는데 사실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어떠한 권한들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 경찰, 검찰 모두 이 사정기관들이 본인들의 권한의 범위를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 정해진 답을 향해서 정말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탄핵 재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단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판결을 내주셔야 되고 법적으로도 철저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이 민주당 쪽에 딱 붙어서 이렇게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진술이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바로 새로운 대통령에게 불리한 뉴스거리를 타이밍 딱 맞춰서 제공하는 행태. 전 이게 바로 민주당이 그 곽종근 사령관 회유하면서 했던 대세 기울었다. 넘어와라. 이 말에 지금 검찰과 경찰은 넘어간 거라고 봐요. 네.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적인 곳이거든요. 여러분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었지만 정작 대통령께서 검찰에 있을 때는 검찰 내부에 계속 비주류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된 거 말고는 그것도 다 파격적인 발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검찰 내부에 그 주류 엘리트 그룹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매몰차게 배신한 사람들도 검찰 출신들이고 대표적인 게 한동훈이고 네. 이번 사건에서도 가장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을 아프게 공격하고 집요하게 수사하는 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